자, 부정방정식이 뭐냐? 라는 얘기인데, 부정방정식의 이 부정은 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다.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맞아요? 네, 그 부정방정식이에요. 보통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으면 해가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미지수가 1개면 식이 하나,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부정방정식은 식의 개수가 모자라요. 대부분 하나가 모자라요. 알겠죠? 2개가 모자라도 사실 부정방정식인데 하여튼 해가 대부분 하나가 모자라요. 식이. 알겠니? 그래서 미지수 잠깐만 왜 이러냐 이거? 누가 이걸 만져놨지?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어요. 해를 확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에요.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정방정식은 문제를 못 내는 거 아니냐?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게 답일 거니까 이걸 문제를 어떻게 내냐?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화하는 경우는 이 부정방정식의 특별한 케이스만 문제화하는 건데 어떻게 특별하냐?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1개 많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 이 특정한 조건은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 이런 경우에 해를 확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즉 해를 확정할 수 있는 이런 경우만은 문제로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연수와 정수 조건인 경우랑 실수 조건인 경우가 약간 궤를 달리하거든요. 풀이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연수 정수 조건이 있는 경우와 실수 조건이 있는 경우 풀이 방식이 약간 다르니까 이걸 좀 구분해서 기억하면 더 좋겠어. 알겠니? 자, 일단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있는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1번이에요. 고등수학 상에서는 거의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이게 나오는데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뭘 가지고 문제를 푸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뭐라고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자,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왼쪽은 곱의 형태로 변형을 하고 우변은 어떤 정수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누굴 전개했길래 얘가 되었을까를 추측하는 거 측면에서 보면 인수분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진 않아요. 잘 봐요. 자, xy 항이 있으니까 x가 있을 거고 y가 있을 거 아니니 얘들아. 맞아? 그런데 마이너스 2x가 나왔다는 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가 나왔다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4가 있다는 거라고. 맞아? 이걸 전개해보면 xy랑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4y까지는 맞거든? 근데 플러스 8이 나오잖아. 쟤는 플러스 2인데. 그럼 내가 6을 더해버린 거지. 그래서 오른쪽에다 뭘 써요? 6을 적어요. 여기가 이해되니? 뭘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는 우변이 0이잖아요. 이거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좌변을 곱의 형태로 우변을 상수로 고친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x-4나 y-2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약수가 가능하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얘가 1, 6 가능하죠. 2, 3도 가능해요. 3, 2도 가능하고 6, 1도 가능해요. 근데 마일, 마육 이런 거 되겠니? 안 될 건 없는데 마일, 마육이라고 하면 x에 3이니까 자연수니까 상관없는데 마육은 안 되잖아. 쌤말 무슨 말 이해가? 그 다음에 마이, 마삼 되겠니? 마삼이 안 돼요. 마이는 되는데 마삼, 마이 되겠니? 마삼은 되는데 마이가 안 됩니다. 그죠? 마육, 마일 되겠니? 마육이 안 돼요. 이해됐지? 만약에 XY가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 조건이라면 마일, 마육, 마이, 마삼, 마삼, 마이, 마육, 마일 다 됩니다. 알았니?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Y는 5하고 8 가능하죠. 그리고 6하고 5 가능하네요. 그리고 7하고 4 가능하고요. 그리고 10하고 3 가능하네요. 이렇게 4개로 확정되죠. 만약에 자연수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가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 자연수 조건 때문에 해가 확정되는 겁니다. 자연수 조건이 없다면 해가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정수 조건이 있어도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좌변은 고배 형태로 우변은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했니? 이해했어? 네. 나중에 기억 안 날까봐 이 정도만 써놓을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라고 하면 좌변은 고배 형태, 우변은 정수가 되게끔 변형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수분해는 우변이 0이에요. 알았니? 자, 두 번째 같은 케이스는 너네 중2 과정에도 부정방정식이 나오는 거 알아? 기억나? 기억을 거의 못해. 왜냐면 진짜 잠깐 나와. 연립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진짜 잠깐 나오고 예제도 한두 개밖에 안 나오고 끝이야. 그리고 시험 문제도 거의 안 나와. 그래서 거의 기억을 못하거든? 근데 중2 때 이미 배운 형태예요, 얘가. 제가 소위 말해서 노가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수권이니까 1부터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생은 아니니까 조금 고급지게 노가다를 띄워볼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3x는 90-5y인데 5를 묶을 수 있죠. 그럼 18-y니? 맞아? 여기 봐봐 친구들. 여기 5가 있지. 근데 왼쪽은 3 곱하기 x잖아. 그럼 저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x가. 즉 x는 뭐가 돼요? 5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아 그잖아. 그지? 이걸 5y에 대해 정리해보면 3으로 묶어서 30-x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3이 있잖아. 근데 왼쪽은 5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3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y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y는 3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그냥 아마 1부터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왜 이것도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알겠니? 자, 그럼 같이 한번 세보자. 자, x, y를 쓸 건데 x는 5의 배수니까 5부터 가능하잖아. x에 5를 넣어보면 15가 썰리니까 얼마 남아? 75가 남으니까 y가 25네. 아니 15 미안하다. 5 곱하기니까 15. 그러면 y 진짜 3의 배수 나왔죠? 그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봐봐. 그 다음에 x 10을 넣을 거잖아. 그럼 30이 썰리니까 얼마? 60이잖아. y가 12거든. 근데 15에서 15의 바로 아래에 있는 15보다 작은 첫 번째 3의 배수가 12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는 5씩 커지고 y는 3씩 작아지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네. 그러니까 그 다음 건 뭐예요? 15하고 9인 거죠. 안 해봐도 알아요. 네. 그 다음 건 20하고 6인 거예요. 그 다음 건 25하고 3인 거예요.
이 규칙을 알고 있다면 5하고 15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하겠니? 물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1부터 다 넣어봐도 돼요.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만약에 순수하게 노가다를 뛴다. 문제에 따라서 이런 특징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친구들 왜 봐봐. x에 1부터 넣는 게 좋겠냐? y에 1부터 넣는 게 좋겠냐? 당연히 y지. x에 1부터 넣으면 우변인 90이 30 줄어들지만 y에 1부터 넣으면 우변인 90이 50 줄어들어. 횟수가 훨씬 적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방금 한 것처럼 5의 배순위, 3의 배순위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없으면 순수하게 1부터 넣는 거거든요. 근데 넣을 때 어디에 넣는 거냐면 개수가 큰 쪽이에요. y의 개수가 x의 개수보다 크기 때문에 개수가 큰 쪽에 넣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예. 그래야 횟수가 줄어드니까요. 진경아? 벌써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야? 그럼 안 된다. 자, 다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보세요. 알겠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해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완전 제곱의 합의 형태를 이용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의 합이 0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실수 조건이니까 완전 제곱 이전의 숫자들이 다 0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없고 다 전개해요. x제곱 y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8xy 는 0이잖아요. 지금 이게 전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을 찾기가 좀 불편한데 잘 봐봐. 얘하고 제곱수라고 하면 가운데 항이 뭐겠어요? 4xy나 마이너스 4xy겠지. 근데 마이너스 8xy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를 제곱수라고 생각하면 가운데 항이 뭐겠어요? 4xy나 마이너스 4xy겠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8xy를 마이너스 4xy씩 두 개를 찢어가지고 각자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xy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말했던 완전 제곱식의 합의 형태예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xy가 2이면서 동시에 y는 2x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x, y는 x가 1일 때는 y는 2고요. x가 마이일 때는 y는 마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에요. 이해가니? 얘가 그리고 이런 걸 처음 보는 게 아니야. 부정방정식이라는 이름만 쓰지 않았을 뿐 이미 니는 알고 있었다고. 방금 봤던 뭐가 있냐면 실수 조건이 있는 식의 제곱 더하기 실수 조건이 있는 식의 제곱이 0이다 이러면 각각의 실수가 0이다. 방금 이용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실수 조건의 식의 절대값과 실수 조건의 식의 절대값의 합이 0이라면 또 각각의 실수가 0입니다. 이건 개수가 늘어나도 마찬가지예요. 꼭 두 개일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잖아요. 실수 조건의 어떤 식과 i 곱하기 실수 조건의 어떤 식이 0이라면 각각의 실수에 관한 식이 0이죠. 이거 복소수의 상등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유리수 조건의 어떤 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리수 조건의 어떤 식이 있는데 여기에 무리수가 곱해진 형태가 0이라면 유리수 조건의 각각의 식이 여전히 0인 거죠. 제 말은 우리가 이미 사용하던 거다 이 말입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완전 제곱의 합의 형태를 고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됐나요?